네, 오늘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네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 실거래 분석 그리고 실사례 분석을 통해서 소액으로 단기 투자할 만한 지역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죠. 아.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 동일한 지역을 소개하다 보니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빌라 물건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경매는요,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저렴하게 낙찰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겠죠. 네. 왜요? 우리 경매는요, 저렴하게 받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 지역이나 할 수는 없겠죠. 네. 상대원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아. 현장 한번 가봅시다. 네. 오늘 물건이 상대원동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대원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아, 여기에요? 네, 바로 옆에 초등학교 보이죠? 네. 여기가 금상초등학교예요. 오늘 물건은 이 금상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로는 8호선 단대 오거리역이 있거든요. 단대 오거리역에서 지금 걸어오면 한 20분 정도 소요돼요. 근데 이게 지도상으로는 걸어올만 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단대 오거리역에서 걸어오려면 굉장히 높은 산을 하나 건너오듯이 심한 언덕을 넘어와야 돼요. 아. 그래서 현실에서는 걸어서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네. 대신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단대 오거리역까지 한 10분 정도면 갑니다. 그리고 8호선이잖아요. 네. 여기서 8호선을 타고 올라가면 잠실역에 가죠. 잠실역에서 한 번만 환승하면 강남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서울 일자리 접근성도 굉장히 괜찮은 곳이죠. 근데 꼭 서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요, 이 상대원동 바로 옆에는 이 성남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3,60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 42,000명 이상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충분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아, 초등학교 굉장히 활발하네요. 네. 그리고 이 상대원동이 굉장히 오래된 빌라 밀집 지역이거든요. 빌라가 빼곡히 있어요. 그리고 이 구축 도시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는 그냥 다 있어요. 먹거리, 뭐 우리 생활 필요한 상권들은 빼곡히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할 게 없겠죠. 그러네요. 있을 거 다 있죠. 네, 아이고 우리 애들 엄청 많네요. 아, 확실히 아이들이 있는 곳은 굉장히 활발해요. 네. 자, 오늘 물건은 이쪽으로 더 가셔야겠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동네가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요. 와. 그래서 상대원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아요. 2구역, 3구역이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철거 중에 있을 거고요. 3구역은 이제 선정이 돼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일대가 다 재개발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물건은 사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아, 재개발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찾아보니까 약간 희소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대원 4구역이라고 해서 네. 가칭으로 추진위에서 좀 진행 중인 게 있더라고요. 아. 물론 이게 인터넷 정보상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네. 그것도 오늘 물건을 둘러보고 정확히 팩트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물건은 이 2차선 도로에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와야 되네요. 네. 이게 약간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 양옆에 빌라가 보이죠? 하나는 휴팰리스, 탑팰리스. 오늘 나온 경매 물건은 이 휴팰리스에 있는 물건이에요. 일단은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주차요. 주차. 느끼셨어요? 네.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빌라 뒤로는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밖에 없어요. 빌라가 많이 없죠. 네. 거의 단독주택, 다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골목도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차가 없었겠죠. 그래서 주차나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빼곡하게 건물을 지었죠. 근데 지금은 시기가 언제예요? 2025년이죠. 차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이 골목에 일렬 주차해 놓은 거 봐봐요. 만약에 이 차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화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데 오늘 물건은 빌라죠? 확실히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이 역에서 지금 도보로 다니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주차 공간은 진짜 필수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은 있다. 하지만 몇 대인지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한번 세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0대 가능하고요. 세대당 몇 대 나올까요? 0.7대요. 지금 저희가 총 10세대가 있어요. 아, 그럼 딱 한 대 나오네요. 세대당 한 대 나오죠. 네. 장점.
이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좋죠. 거기다 눈비까지 피할 수 있어요. 네. 오, 근데 이 필로티가 굉장히 높네요. 그러네요. 상대 원동에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늘 물건 보시면 어때요? 일단 깨끗해요. 벽돌 모양 타일로 지금 마감을 했어요. 근데 확연히 뒤쪽에 있는 진짜 벽돌로 지은 건물 대비해서 새 거죠. 2017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와, 준신 쪽이네요. 네, 8년 차밖에 안 됐고, 특히 8년 차도 좀 오래되어 보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새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일대 한번 보시면 다 노후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컨디션의 물건은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컨디션의 빌라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 좀 아쉬운 점은 하나 있어요. 202호거든요. 거실에서 창을 딱 열면 뭐가 보일까요? 건너편에 있는 탑 팰리스의 거실이 보입니다. 네. 서로 창문을 열어놓으면 서로의 거실이 보이겠죠. 창을 열어놓기도 애매한 위치입니다. 차라리 벽뷰라고 하면 창이라도 열어놓을 텐데 그쵸.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남서향이거든요. 남쪽 햇빛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지나갈 때 햇빛이 살짝 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 건물 때문에 가려져요.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위층에 보시면 이 건물에 덜 가리기 때문에 햇빛이 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물건이 있는 데는 햇빛이 요만큼 들어옵니다. 지금 이만큼. 네, 좀 아쉽죠. 네. 거실 뷰도 조망도 아쉬운 건 단점. 근데 뒤쪽이 아마 방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돌아가 봐야 알겠지만 옆집에 있어서 약간 좀 막힐 것 같아요. 붙어 있네요. 네, 너무 많이 붙어 있죠. 네. 이쪽 저 끝에 있는 집이 경매 나온 물건이고 방 창들이 있는데 방 창 열면 어때요? 그냥 벽이에요. 네, 앞에 있는 집 때문에 그냥 벽뷰입니다. 그나마 이제 4층, 5층 정도 된다라고 하면 뚫려 있어요. 네. 그래서 2층은 살짝 컨디션이 좀 안 좋죠. 네. 그럼 이렇게 조망이랑 향이 안 나오면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돼요? 되지만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줘야 되긴 해요. 좀 저렴하게. 네, 뭐 1,000, 2,000이라도 좀 우리가 내려놔야 사람이 붙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더 저렴하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건 간단하게 살펴봤고 우리 경매 정보지도 살펴봐야겠죠.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권리상의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휴팰리스 1동 202호 물건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대지권이 7.6평이에요. 크진 않네요. 대신 건물 면적이 21.9평입니다. 준신 쪽인데 21평이라고요? 예, 굉장히 크죠. 와. 어쩐지 거실이랑 방 크기가 컸어요. 그런데 거실이 기네요. 그쵸.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가는 4억 1,400만 원, 한 번 유찰돼서 2억 8,980만 원의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2022년 5월 9일에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임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 후에 모두 말소가 돼요. 근데 임차인이요, 3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도요, 권리 분석하는 건 동일하죠. 대항력 유무 하나씩 비교해보면 되는데, 자, 대항력이 모두 없습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전혀 없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요? 자,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이상한 거는 마지막에 임차하신 분이에요. 서땡땡님이 대항력이 없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임차할 때 전세 계약을 했어요. 어. 근데 이분이 전세 계약할 때 보면 근저당이 있어요. 금액이 작지도 않아요. 근데 왜 전세 계약을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임차권 설정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 공사하기 때문에 전입을 못하고 대항력은 없는 건 맞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근저당 금액이 있는데 보증금 2억 4천이나 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요. 와, 이거 부동산 사장님이 고지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현재 소유자랑 관계가 있으신 분일까요? 아무튼 의아스럽습니다. 뭐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 편익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네. 약간의 저항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내부도 마저 좀 살펴봐야겠죠? 봐야죠. 근데 오늘 건축물 현황도를 보니까 전용은 21.9평이잖아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발코니 확정을 했어요. 네. 실제 면적은 한 24평, 25평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아파트 구조 아닙니까? 굉장히 넓죠. 네. 아무튼 들어가서 마저 좀 살펴보시죠. 네. 경매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입찰해서 수익을 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 권리 분석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100% 물건 추천반에서는 제가 직접 고른 입찰 가능한 실전 물건으로 권리 분석, 지역 분석, 입찰가 산정까지 수업 시간에 함께합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입찰만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영상, 현장 임장, 법원 체험까지 모두 함께 해드릴 겁니다. 이번엔 이론 말고 낙찰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내부에 들어오니까 외관에서 봤던 건물의 웅장함과는 다르게 지금 실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되게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여기가 이제 바닥층이잖아요. 네. 바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개 계단을 밟고 올라와야 비로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단점. 방계단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좀 좁게 해놨네요. 근데 아마 이게 전체적인 땅에서 주차 세대당 한 대 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계단실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좁게 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작죠. 8인승으로 그냥 넣습니다. 좁은 건 단점. 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구비가 됐고요. 창이 보이는데 복도 창이잖아요. KCC로 돼 있어요. 신경 많이 썼네요. 돈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 이 손잡이도 괜찮은 거 사용했어요. 그리고 계단이 가파르진 않은 정도예요. 이렇게 한 계단 올라오시면 2개 층이 있어요. 층마다 보시면 2개 호실이에요. 복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대신 집 안은 넓어요. 굉장히 실용성을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여기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거주 중인 것 같아요. 임차인분. 배당을 다 못 받아가니까 좀 애매하죠. 한 번 더 올라가 보시죠. 예, 뭐 3층도 2층과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해요. 누수나 이런 흔적도 없고. 근데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층마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일반적 빌라 대비해서 한 20cm 이상 더 높은 것 같아요. 간격이 보이시죠? 네. 뭐 실내 우리 들어가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높아가지고 공간감이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옥상도 궁금하죠?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여기가 6층이고 동일하게 2개 호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옥상에 자전거가 주차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옥상은 열려요. 야, 근데 옥상 공간 굉장히 넓은데요? 네. 판상도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올라와서 수박 깨먹으면 수박은 시원하나 머리는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네. 집의 넓이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유추가 되네요, 확실히. 그러네요. 옥상을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파트들 다 재개발해서 올라가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뒤에 보시면 여기가 상대 원동이에요. 그래서 아. 저쪽에 보이시나요? 이주는 다 했고 철거 작업하면서 토목공사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아, 네. 저기가 이제 2구역. 지금 빼곡하게 언덕처럼 막 되어 있는 데가 이제 3구역. 그리고 여기 금상초등학교 앞에 있죠. 여기만 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네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노후됐어요. 눈으로만 봐도 다 노후가 되어 있죠. 네. 여기 재개발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사람들이 재개발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성남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진행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창문을 열어요. 열면 뭐가 보여요? 아파트요. 분명히 저기 다 빌라였는데 지금은 아파트인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럼 재개발의 의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무조건 있죠. 있죠.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막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니까. 거기까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재개발하는 방식이 상구역은 공공인데 순환식 재개발이고요. 여기는 또 생활권 재개발이에요. 여기가 이제 구역 지정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구역을 좀 더 넓혀서 나머지 짜투리 공간들까지 다 해서 생활권 재개발 지침이 나오자마자 연번동에서 신청을 해서 50% 동의서 받아서 지금 들어가서 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성남시에서 구역 신청을 한 곳이 3곳. 그래서 2번째 이제 지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정비구역이 완성되지 않은 곳이라 네. 금액은 저기보다는 여기가 좀 덜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구역 지정이 돼버리면 투자자들도 몰릴 테고. 근데 물건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기대 심리가 좀 있나요? 그럼요. 왜냐면 성남시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3개 구역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바쁜 상황도 아니잖아요. 서로 막 경쟁할 것도 없고.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사업성이 좀 좋거든요. 대략 좀 이렇게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900세대인데 네, 맞아요. 2600세대. 최대 2600이고 쾌적하게 간다고 해도 2200? 그렇게 2배 이상 나오는 게 성남시에서 없죠. 좀 드물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그래도 다행히 추진위원장님들이 계셨네요. 네. 확실히 지금 재개발의 움직임은 있어요. 여기가 아직 명확하게 선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칭 4구역이래요. 일부에서는 13구역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구역이 확정된 건 아닌데 이미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제 성남시에서 더 이상 우리 안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못했었고, 그리고 상구역 진행할 때 이게 뭐 포함됐다가 빠졌던 건 아니고 아예 이 구역은
4구역은 포함이 안 된 채로 상구역이 진행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4구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주변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재개발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문 열면 뭐가 보여요? 이미 재개발돼서 올라간 아파트가 보이니까 아 이거 된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구역이 묶여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상구역하고 여기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구역은 순환형 재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약간 좀 생소하죠. 네. 서울의 재개발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순환형은 약간 공공 재개발의 성격을 좀 띠고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상구역 앞서서 2개가 더 있대요. 그래서 아. 2개가 이주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순으로 이제 상구역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상구역도 그만큼 딜레이가 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속도는 느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구역은 새로 나온 또 개념인데 네. 생활권 재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순환권이랑 또 틀리고, 그리고 이 생활권 재개발로 신청한 구역이 지금 3군데래요. 그래서 뭐 치고받고 할 어떤 경쟁 상대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진행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여기가 대부분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은데 단독주택 토지 평형이 또 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900세대.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2600세대예요. 사업성 굉장히 그렇죠. 좋네요. 일반 분양을 1700세대나 하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물건 볼 때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가격도 좀 보긴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게 건너편에 있는 이제 재개발돼서 올라간 아파트죠. 지금 대부분 평균가가 국민평형 기준으로 한 10억대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신축 아파트 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연식이 10년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 12억, 13억 가지 않겠어요? 가죠. 그래서 충분히 재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 단계는 아직 선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추진위에서 준비 중인 거고, 대신 이곳에 계신 분들의 입안 동의율을 50% 받았대요. 그래서 일단 1단계가 통과된 거고 그 다음 지침을 좀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 단기 매도 때문에 여기 오긴 왔는데 네. 아 이거 재개발 추진되는 걸 보면서 확실하게 선정이 되면 그때 팔고 나오면 차익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안 판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경매로 접근하니까 그만큼 차익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세 조사는 제가 추진에 들리는 동안 우리 더 낙찰의 꾹쌤이 잠깐 좀 다녀왔어요, 부동산을. 그래서 다녀온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로 오세요. 네. 예. 저는 항상 학원에서만 했던 사람인데 도락찰 옥션에서 회원님들의 단기 매도부터 현금 흐름 다가구까지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꾹쌤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쪽 시세 우리 명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꾹쌤이 부동산 4군데 들렸다 왔죠? 네. 네, 지금 4군데 돌렸던 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당연히 산다 판다 둘 다 같이 조사를 하고 초기 재개발이기 때문에 해당 전세가까지 같이 알아봐서 총 투자 금액이 나중에 얼마가 들지 다 같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산다로 조사했더니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구역 자체가 매물이 크게 없습니다. 그쵸. 네. 지금 한 2개 정도 있죠? 네, 2개 정도 있고 그것도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은 신축 물건이거나 구축인 현재 물건 컨디션과 맞지 않는 물건이 지금 있어서 시세 조사는 반드시 부동산 탐문 조사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사실 조사할 때 주변에 내 컨디션이랑 비슷한 매물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물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신축은 우리랑 또 맞진 않아요. 근데 신축이 지금 4억 9,800 정도? 네, 맞습니다. 좀 깎으면 한 4억 8천 네, 정도. 4억 8천까지는 가능하다 네. 했는데 근데 우리 거보다는 새 거긴 하지만 평형도 작고 네. 그리고 좀 한 20년 된 거, 오래된 거. 그게 얼마였어요? 그게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비교가 좀 어려워서 실거래된 건 제가 확인 좀 했죠. 네. 2016년에 사용 승인 받은 게 있어요. 비슷하죠. 이게 작년 4월에 거래가 됐는데 16평, 3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거보다 확실히 작아요. 우리 게 굉장히 넓어요. 21.9평. 그리고 23년도에 사용 승인 받은 게 4억 9천에 거래가 됐는데 그건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그 신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사용 승인 받은 게 올해 4월 불과 한 달 전에 거래가 됐네요. 이게 19평인데 4억 1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우리 이것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더 새 그렇죠. 거고요. 컨디션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 게 4억 초반대 이상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한 달로 조사할 때도 그 정도 나오죠.
나오던가요? 판다로 조사했을 때도 부동산 사장님들께 이제 탐문조사 해본 결과 4억 5천까지는 받기는 힘들다고 바랬고 4억 한 2천 정도에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억 5천이라고 하면 상한선이 있네요. 왜 그렇죠? 저희 상한선이 생긴 이유가 저 뒤쪽 보시게 되면 이제 성경 아파트라고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방 2개짜리 19평 아파트가 4억 초반 혹은 중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가격이 넘어가면 사실 대체제로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4억 5천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여기 신축 빌라 하는 것보다는 저기 있는 성경 아파트 한다. 네. 그렇죠. 성경 아파트 재건축 호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재건축 호재 때문에 같은 재개발과 재건축 호재를 들어봤을 때 이왕이면 아파트를 살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4억 5천이 넘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우리 국쌤이 조사했던 것처럼 차라리 4억 5천이면 저 아파트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거기서 5천만 원만 더 추가하면 이미 구역이 선정된 상대원 상구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상한선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물건 약점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3층, 4층 조망 향이 들어오는 층도 아니고 2층이어서 막힌 뷰였고 조망도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한 4억 2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제한 때문에 4억 2천이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고 잘 조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기준점이 중요하니까요. 4억 2천 매도가 기준으로 그래도 최소한 3억 6천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3억 6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신탁 대출 받으면 80% 대출은 나오죠? 네. 그럼 2억 8,800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투자금이 7,200 정도 필요하죠. 네. 하지만 우리 취득록세나 이전 비용도 있으니까 한 600 정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초기 투자금은 한 7,800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4억 2천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차익은 6천이잖아요. 이게 전체 우리 돈은 또 아니에요. 네. 들어갈 비용들이 좀 있어요. 취득록세도 이미 좀 들어갔고 보니까 우리 국쌤이 잘 조사하셨는데 매물이 없는 곳도 많지만 찾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도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돼서 우리 중개사 사장님한테 수수료를 조금 더 드려야죠. 네, 조금 더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400 정도 보고요. 그리고 우리 매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자 한 6개월 정도, 600만 원 정도 잡고 2017년 시기라 수리할 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부 뭐 싱크대나 도배나 조명 정도는 조금 손대는 게 좋긴 해요. 네. 그 넓다 보니까 수리 비용은 조금 더 들 수는 있는데 한 300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명도비. 아이고 보증금을 못 받아가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어요. 한 200 정도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비용이 한 1,50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취득록세까지 합치면 2,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다 우리 양도세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우리 양도세는 개인으로 매도할 거 아니고 매매 사업자 활용할 거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한 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2,600 정도 드는 거죠. 그럼 우리 6,000 차익에서 2,600 빼주면 그래도 3,400은 남네요. 네, 단기 매도하면 3,400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개발의 초기 단계긴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낙찰받고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격이 확 오를 때 그때 매도하시면 훨씬 더 큰 차익을 가져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단기 매도하기 좀 아까워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전세는 또 2억 후반? 잘하면 한 3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 집도 넓고 새 거고 주차장도 있잖아요. 우리는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계속 맞추면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이것도 주임사 돼요? 주임사는 가능하죠. 하지만 주택수 세제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네, 주택세에서 산정 제외하려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네. 그거는 아쉽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요. 좋은 물건은요.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팔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아 보이는 물건보다 좋아질 수 있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물건이요. 상대원 2구역도 아니고 3구역도 아니고요. 빠진 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칭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역인 거죠. 근데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을 때보다는 아직은 아무도 모를 때 사야 누구나 사고 싶을 때 우리가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법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방법을 찾을 때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당연히 모든 노하우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모두 잘 돼야 되니까요. 모두 함께 좀 화이팅 하시죠.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덥네요. 더워요.